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감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 밖에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도 출범시켜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8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창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딸기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생산에서 재배, 유통까지 농부의 정성을 담습니다. 앞으로 거창한 딸기는 FTA에 대비해 시설 현대화, 딸기 산업밸리 조성 등 거창만의 고품격 딸기 재배 시스템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진 거창 농업을 이끌어 나갈 거창한 딸기. 농업인들의 굵은 땀방울로 이뤄낸 결실. 명품 거창한 딸기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명품 거창 딸기. 이제 오감으로 느끼세요.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거창 군의회 앞에서 김양란 의원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창 군의회와 군청사 앞에서 김양란 의원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양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형남현 의원을 군의회 윤리위에 회부한 뒤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양란 의원은 형남현 의원과 친인척 관계이자 모 신문의 발행인인 A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지금 거창 군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김양란 의원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신보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기 거창 신보 그 박정자 사장은 형남현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 친척 관계다 보니까 계속 지금 3주에 걸쳐서 가해자, 피해자를 지금 뒤바꾸고 책임을 져야 될 가해자를 도리어 이렇게 두둔하는 그런 언론 보도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노조 게시판 글에 대한 입장은? 노조 게시판에도 그 피해자인 저를 그 초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그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속 그 피해를 2차, 3차로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형남현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좀 전에 받아봐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아마 경찰 측의 인지조사 그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온 데 대한 그런 그 선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자회견 자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인지조사라는 것은 경찰 측에서 그냥 조사하는 것인지라 특별하게 막 그 증거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경 안 쓰고 그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에만 의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첫날, 둘째 날 지금 아마 지금 3주째 지금 매일매일 이야기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오리발 내밀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후에 방향이나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기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후 방향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중에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차를 마구잡이로 막 타고 다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루에 3번 이상 택시를 타는 사람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제 그 몸의 배인 습관이고 그리고 주로 걸어 다니는 걸 합니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급하면 택시를 주로 탔지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차마 얻어 타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형이온 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탔다는 겁니다. 그날 항상 공식적으로 여럿이 어울려서 움직일 때 얻어 탔을지는 몰라도 몇 번 그것도 형이온 차는 두세 번밖에 탄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개인적으로 차를 탄 거는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뒷자리에 탔고 앞으로 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보고요. 차에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던 것이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내용 중에서 보니까 그 뭐 언론사 사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번 사태에다 그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친척 언론사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 동원에 협조 안 한다 해서 또 아무 언론사를 막 끌어들여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의장 김종도 의원 이야기도 막 넣어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모습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다른 표모 의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왜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오로지 이번 기자회견도 자기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가 자신의 삶의 목표였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지적들이 꼭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치고요.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도 해보겠지만 계속 1인 피켓 시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 그 선고충 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피해자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 통해서 최대한 조사를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인이 지금 계속 지금 기자회견문 전체가 거의 왜곡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편 김양란 의원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장이 되기 위해 동료 여성 의원에게 금품 제공을 표시하며 회유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남현 의원이 친척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김양란 의원을 헐뜯는 기사를 쓰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양란 의원이 거창 군의회 앞에서 오늘 또 한 번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형남현 의원의 사과 한마디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건데요. 형남현 의원과 김양란 의원의 활동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 경남 김은선입니다. 함양군에서 제13회 함양연암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학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펼쳐진 행사입니다. 함양군 안희면에서 제13회 함양연암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함양연암문화제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92년부터 1796년 동안 안희현감으로 봉직하면서 백성을 구휼하고자 물레방아와 배틀을 제작하는 등 그의 실학사상을 재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연암 선생이 안희현감으로 부임할 당시 행렬 연암 부임 행차를 재연하며 축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연암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며 진행된 안전기원제에는 임재구 군의회 의장과 조성재 안희면장이 참석했습니다. 글짓기나 미술 공모작품 수상작을 시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함양 연암문화제를 통해 연암 선생의 철학을 비춰볼 수 있는 연암학술대회가 산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제5회 함양 여주 항로화 축제가 성황리에 끝을 맺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7,5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총 4천만 원이 넘는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함양군에서 제5회 함양 여주 항로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1,200여만 원의 적은 예산을 들인 여주 축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7,500여 명의 관람객들을 불러 여주 판매 1,830만 원과 먹거리 장터 1,270만 원, 농특산물 판매 970만 원 등 총 4,07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여주 축제는 항로화라는 명칭을 넣어 백세 장수시대의 대표적인 항로화 식품으로 여주를 강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함양을 찾는 관람객들이 함양을 항로화의 고장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정도로 일반화됐다며 여주 축제가 소규모지만 알차게 진행돼 함양의 자산을 널리 알리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청에서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은 1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4일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내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 관계공무원과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3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거창을 대표할 문화예술 브랜드가 없는 점, 이번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와 관련된 불협화음 등이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2016년 거창 한마당 대축제와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내다보며 거창 국민 모두가 손님 맞이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양동희 거창군수는 거창군에서 추진되는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에서 경남권 승강기 제조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거창군 R&D센터 세미나실에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권 승강기 제조기업 및 관내 수출기업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본부세관 이호준 관세행정관의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FTA 활용법과 협정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FTA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때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회원국에게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거창군에서 장애아동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거창군 샛별초등학교에서 12일 장애아동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부모회에서 주최하고 거창군과 교육청이 지원했습니다. 이번 열린학교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세 학급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정규 교육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습활동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양육 및 보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습니다.
2006년 처음으로 문을 연 열린학교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22회를 맞은 지금까지 450여 명의 장애아동이 거쳐갔습니다. 열린학교를 통해 장애아동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김정수 거창군 장애인 부모회 회장은 아무 사고 없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웅양면에서 하성단 노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웅양면 하성단 노을생활문화센터 야외운동장에서 제3회 하성단 노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 맞는 단노을 마을 축제는 마을을 디자인하라 세 번째 이야기 축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시의 청년 기획자들과 마을 주민, 각종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이 협력해서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풍물과 합창, 어린이 택견무 등을 공연하고 악기 연주와 노래를 선보여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였습니다. 한편 하성단 노을마을에는 문 닫은 학교가 살아나면서 주민들이 다시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시골 장터와 마을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은 농촌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거창군이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거창군 거창읍에서 8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CCTV 설치 유무에 따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CCTV 녹화 내용을 확인한 뒤 쓰레기 내용물까지 직접 확인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읍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 스스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배출하며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하는 등 깨끗한 거창 가꾸기에 읍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에서 2016 청소년 어울림마당 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관내 실력 있는 청소년 밴드 동아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거창군 로터리 광장에서 6일 2016 청소년 어울림마당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거창군민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하고 관내 실력 있는 청소년 밴드 동아리 총 10개 팀이 참여해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리허설에도 청소년들은 지친 기색 없이 직접 기획부터 홍보까지도 맡아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은 음악과 춤으로 자신의 끼와 꿈을 발산하며 값진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역 군민들은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청소년들을 호응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0년 만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과 끝없는 열대야로 더위와 싸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6일까지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제가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그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곳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손님들 줘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또 뭐 해장국에도 또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남 경남 파티! 전남 경남 파티!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